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세영이고 부산에서 거주하고 있어요. 4살 연상의 남편과 중학생인 딸, 세진이가 있어요. 우리 부부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 중이에요. 원래는 같은 부서에서 일했는데 결혼을 앞두고 남편이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어요. 지금 남편은 야근이 거의 없는 총무부에서 일하고 있어요. 남편은 부서가 마음에 드는지 영업부에 있을 때보다 더 활기차게 일하고 있어요. 야근이 없는 게 너무나 마음에 든다며 일찍 퇴근하니깐 저녁도 당연히 준비해주겠다는 열의를 보였어요. 적극적으로 집안일을 도와주기 시작한 거죠. 지금은 야근이 많은 저보다 요리 솜씨도 청소나 빨래 마무리도 완벽해요. 그런 남편에 대해 사춘기에 접어든 딸은 아빠가 해주는 밥이 더 맛있다며 남편을 피하는 법도 없고 사이좋은 부녀지간이에요. 오히려 제가 일찍 퇴근할 때면 아빠 밥 먹고 싶은데 오늘은 엄마 밥 먹어야 하는 거냐며 장난도 치며 사춘기 특유의 건방진 태도도 보이기도 해요. 물론 사이가 안 좋은 건 아니고 그냥 장난을 치는 것뿐이지만 그래도 딸과 잘 지내는 남편이 가끔은 질투가 날 때도 있어요. 딸을 중심으로 화목한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우리 부부였는데 남편의 모습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았어요. 그동안 남편에게 옷 입는 것에 대해 말을 해도 제 의견은 절대 들어주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딸을 데리고 옷을 사러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딸은 신나서 자기가 잘 코디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며 왠지 모르게 의기양양한 표정을 짓고 함께 외출하는 모습을 최근에 여러 번 목격했어요. 딸의 조언대로 옷을 구입한 남편은 단숨에 멋스러워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남편은 눈치챈 것 같았어요. 아니, 알고는 있었겠지만 외면하고 있던 것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거죠. 바로 머리숱이에요. 나이 탓인지, 유전 탓인지 남편의 이마는 많이 까지고 있었어요. 남편 스스로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아서 민감한 문제라고 생각해 우리 부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꽤 비싼 발모 효과가 있는 샴푸 세트를 구입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 사온 샴푸 세트는 본인 말고는 절대 쓰지 말라며 신신당부하는데 발모 샴푸를 쓸 사람이 아빠 말고는 아무도 없다는 걸 모르냐며 딸이 답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옷차림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고 샴푸를 사는 등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 건지. 저는 남편의 급격한 변화가 조금 불안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변화를 발견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옷도 익숙해지고 아직 머리카락은 아무런 변화를 볼 수 없지만 주말 중 하루는 혼자 외출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주말이면 하루는 집에서 뒹굴뒹굴하고 다른 하루는 우리와 함께 외출하는 게 매주 주말의 루틴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우리랑 같이 외출하는 날을 빼고 혼자서 외출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게다가 그런 날에는 꼭 멋을 부리는 것 같았어요. 딸이 쓸쓸한 표정으로 저에게 아빠가 요즘 이상한 것 같다며 우리와 함께 외출하는 것보다 더 재밌는 게 있는 것 같다고 했어요. 새로 산 옷들은 가족끼리 놀러 가려고 산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다며 입술이 삐죽 튀어나왔어요. 하지만 저 역시 남편이 어디로 놀러 가는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딸에게 다음 주에는 꼭 다 같이 놀러 갈 수 있도록 아빠에게 말해놓겠다고 하고 남편에게 요즘 주말이면 혼자서 어딜 나가는 거냐고 추궁해봤어요. 최근에 좋은 카페를 찾았어. 책 들고 가서 거기서 책 읽으면 너무 좋아. 저는 남편에게 독서 취미가 있다는 걸 결혼하고 나서 처음 알았어요. 남편 방에 있는 건 만화책뿐인 줄 알았는데. 카페 갈 거면 세진이도 데리고 가. 잘 차려입고 가족끼리도 시간을 보내줘야지. 그건 그렇긴 한데. 하지만 카페는 마음 편하게 쉬려고 가는 거라 혼자서만 가고 싶어. 그럼 다음 주에는 세진이랑 함께 나가줘. 남편은 알겠다고 답했고 저도 함께 나가서 바람 쐬자고 해서 우리 모두 다 같이 외출하기로 했어요. 카페 얘기는 좀 변명처럼 들렸지만 다음 주에는 정상적으로 우리와 함께 나들이를 가겠다고 하니 조금은 안심됐어요. 만약 남편이 최근에 혼자 외출을 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있었던 거라면 이렇게 빨리 우리와의 약속을 잡을 수 없었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다음 날 딸에게 남편과의 대화를 전하자 딸도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로부터 또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남편의 머리카락에는 어떠한 변화도 보이지 않는데 매일 정성스럽게 샴푸를 하고 두피 마사지를 하더라고요.
대신 남편의 업무에 변화가 생겼어요. 그동안 야근이 거의 없던 남편이 일주일에 이틀 정도 야근이 생기더라고요. 남편은 지금같이 바쁠 시기에 열심히 근무하면 수입도 늘 거고 총무부에서 승진도 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다른 부서의 일은 잘 모르다 보니 남편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뭐, 주 2회 정도의 야근이라면 어떻게든 괜찮겠지. 분명 한시적인 거겠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딸한테도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두었어요. 아빠가 지금 일이 바빠서 야근을 좀 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런 날은 엄마가 최대한 일찍 집에 오도록 할게. 엄마는 1년 내내 바쁘니까 어느 정도 이해해 줄 수 있지? 괜찮아. 엄마도 바쁘면 말해줘. 저녁 내가 만들어 놓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다정한 딸로 자라고 있었다니 남편에게도 들려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남편의 직장 생활은 한 달, 두 달을 이어가더니 어느덧 세 달을 넘겼어요. 매주 꼭 이틀은 야근이라며 늦게 퇴근하는 남편. 그러고는 주말이면 카페에 다녀오겠다고 말 한마디 하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야근이 없는 날엔 평범한 남편이기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을 대하는 딸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남편이 만든 음식은 먹지 않고 빨래도 같이 하지 않고 혼자서만 하고 남편이 청소하러 방에 들어가는 것도 못하도록 했어요. 남편을 완전히 피하기 시작한 거죠. 저는 즉시 딸에게 그 이유를 물어봤어요. 지금은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저한테도 말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다고요. 라며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어요. 사춘기의 시작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 저는 구분할 수 없었고 잠시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평소처럼 남편이 야근하는 날이었어요. 저는 오늘 해야 할 일을 무사히 마무리하고 정시에 퇴근하려고 했는데 그날따라 상사가 급한 일이라며 저에게 일을 떠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상사가 부탁한 일을 처리하기로 했어요. 딸에게는 늦을 것 같다고 미리 말해두었고요. 정말 미친 듯이 일을 처리하고 퇴근 시간을 1시간 지나 겨우 일을 퇴근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들어서니 알몸으로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남편이 보였어요. 저는 갑작스러운 광경에 너무 놀라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돌아온 걸 알아차린 딸이 저를 보고선 일하느라 수고 많았다며 저보고 오늘 저녁은 뭐냐고 묻는데 마치 남편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세진아, 지금 무슨 일이야? 빨리 구급차 불러. 이미 너무 늦었는데 안 불러도 되지 않을까요? 딸이 이렇게 말했지만 남편은 아직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폰을 꺼내 버튼을 누르려고 할 때 밑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살려달라며 자기 두피 좀 어떻게 좀 해보라는 거예요. 아직 늦지 않아서 머리 살릴 수 있다고 말하는데 도통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제 머릿속에 의문이 계속 떠오르자 딸이 제 손을 잡고 거실로 데려가 재밌는 거 보여주겠다며 남편의 폰을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믿고 싶지 않은 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기에는 남편과 어떤 여자가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었어요. 내용에는 저와 딸에 대해 주고받은 메시지도 있었고 상대 여자와 애정 표현을 주고받은 것도 남아 있었어요. 아,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구나. 의외로 어렵지 않게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보다 어쩌면 딸은 이 사실을 전부터 눈치채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딸은 제가 야근으로 늦게 퇴근할 때 남편의 폰에 메시지 알림이 오는 걸 우연히 봤다고 해요. 비밀번호는 딸 생일로 해뒀던 터라 쉽게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런 걸 보고 난 딸은 아빠가 해준 음식은 먹기 싫어졌고 빨래도 남편 것과 같이 돌리기 싫어진 거였죠. 그냥 남편이 더럽다고 느껴졌다네요. 그래도 남편이 복도에 쓰러져 있는 건 이해가 되지 않아 물어봤어요. 발모 샴푸에 내가 제모크림을 섞어놨어. 딸이 저지른 짓에 저는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래서 남편이 계속 두피 이야기를 했던 거였어요. 남편은 딸에게 해도 되는 짓과 하면 안 되는 짓 구분 못하냐고 호통치는데 남편의 머리를 자세히 보니 머리카락이 거의 다 빠져 있었어요. 얼마 남지 않은 머리카락을 애써 쓰다듬는 남편을 보니 정말 한심하게 보였어요. 게다가 살이 분별 못하는 건 남편인데
왜 딸에게 고함을 치냐고 제가 소리쳤고 들고 있던 남편의 폰을 내밀었어요. 남편은 잽싸게 제 손에서 폰을 뺏어서 속옷 차림으로 폰을 만져 메시지들을 지워버렸어요. 그러자 뒤에서 웃는 소리가 들리는데 딸이 이런 거 다 예상되는 행동이라며 처음부터 똑바로 행동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라며 이미 메시지들은 다 사진 찍어서 저와 할머니 폰으로 전송해놨다고 했어요. 시어머니에게 사진을 보냈다니 남편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기대됐어요. 참고로 남편의 출혈은 이미 멈췄더라고요. 제목 그림이 들어있는 샴푸를 사용하다가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거에 놀라 발을 헛디뎌 욕조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힌 거였더라고요. 다친 데가 머리라 부상 정도에 비해 출혈이 많았던 것 같고 금방 일어나서 별일 아닌 것처럼 움직였어요. 구급차를 부르지 않은 게 잘한 일이었죠. 그 후 30분 정도 지났을 때 시부모님이 화난 모습으로 오셨어요. 물론 딸이 보낸 사진을 보고 오셨겠죠. 우리 집에 온 시부모님은 먼저 저에게 사과하셨어요. 이런 일이 생겨서 미안하다며 자신들이 아들 잘못 키운 것 같다고 사과하시는데 시부모님이 정상이셔서 천만다행이었어요. 혹시라도 남편 편을 들면 어쩌나 싶었는데 그런 일은 다행히 없었네요. 남편은 빠진 머리카락에 넋이 나간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시아버지의 추궁이 이어졌는데 그 여자는 누구며 언제부터 이런 짓 했냐며 호통치는데 남편은 4달 정도 됐고 자기는 유혹에 넘어간 것 뿐이라고 했어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넘어간 것도 다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라며 변명하지 말라고 소리치셨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며느라, 너희들이 이별을 택한다고 하면 아들한테 당장 이혼 신고서에 사인하라고 할 거야. 아니면 다시 시작하는 것은 어때? 저와 딸은 시어머니의 말이 끝나자마자 이런 상황에서 아무렇지 않게 계속 살기 힘들다고 위자료와 양육비 받고 앞으로 모든 관계를 끊고 싶다고 말했어요. 저와 딸의 결심을 들은 시어머니는 혹시나 해서 챙겨온 이혼 신고서가 있다며 저에게 서명하라고 했고 마땅히 의견을 존중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보던 남편이 소리를 질렀어요. 잠깐만요. 제 의견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헤어지자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헤어질 생각이 없다고 말하는데 저는 더 이상 남편과 대화할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다행히 시어머니가 남편의 주둥이를 손으로 찰싹 때리며 조용히 하라고 했고 남편은 여전히 뭐라고 말을 하는 듯 했지만 시부모님이 강제로 남편을 데리고 나갔어요. 그 후에 남편은 이혼에 대해 계속 불평했지만 시부모님의 설득으로 무사히 이혼이 성사되었어요. 위자료, 양육비 모두 제가 제시한 금액을 전액 지급하기로 합의했고요. 참고로 바람을 피운 상대는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바로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소문이 들렸고 남편은 위자료와 양육비 때문에 아직 회사에 다닌다고 하네요. 바람 피웠다는 소문이 금방 퍼져 일하기 힘들 텐데도 참 독한 사람인 것 같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할 건 제목 그림으로 사라진 남편의 머리카락이 전혀 자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딸의 저주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상상만 해도 꼬시네요. 딸과 저는 새 아파트를 얻어 이사했어요. 딸이 집안일도 도와주고 해서 잘 적응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시부모님과도 주기적으로 연락 주고받고 있고 고민이 있을 때면 상담도 받고 있네요. 딸에게 아빠가 없는 만큼 외롭지 않도록 애정을 듬뿍 담아 앞으로 친구 같은 엄마가 돼 주도록 최선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